그런 저를 부모님은 애지중지하며 키우셨지만 그렇다고 버릇이 없는 아이로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어디서든 사랑받는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겠다는 부모님의 신념이 있어서였겠죠. 사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쏠쏠하게 돈이 벌리는 맛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닭볶음탕이 주요 메뉴였는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됐죠. 장사가 잘 돼서 지점도 2개나 더 내게 되셨고 수입이 많다 보니 법인으로 오래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보기보단 훨씬 알부자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티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건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면서 겸손하게 지내시며 주변에 잘 베푸셨죠. 돈 좀 벌었다고 명품 휘감고 거만하게 하는 것은 보기 싫은 모습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으스대는 것은 언제나 안 좋은 행동이라고 말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동네에 저를 아는 어르신이나 또래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동딸이지만 외동딸이 아닌 것처럼 자랐어요. 동네에 있는 언니들, 오빠들, 어른들이 모두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자란 덕분인지 어딜 가면 외동딸 같지 않게 항상 싹싹하고 사교성이 좋다며 칭찬받고는 했어요. 아, 닭볶음탕집 딸이구나. 오늘은 회사 안 갔나 봐. 어디 가니? 네, 오늘은 휴가 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요새 많이 더운데 건강에 별일 없으시죠? 점심 잘 챙겨 드시고 더위 잘 피하고 계세요. 에휴, 씩씩해라. 아주 항상 밝고. 그래, 잘 놀다 와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동네를 다니면 이렇게 동네방네 아는 분들이 항상 인사를 건네오셨어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았죠. 모두 저희 가게에 한 번씩은 오셨던 손님들이자 동네 친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성장을 해온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인이 된 후에 회사에 잠깐 다니긴 했는데 오래 다니진 않고 그만둔 후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다니기 싫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한번 아프신 다음에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한 번은 종양이 생겨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한 후 기력을 회복하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처음으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가게에 취직해 일을 하면서 가게의 운영과 요리를 배운 지 3년이 넘었고요. 외식업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려니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됐고 뭐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죠.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은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업에 관해 관심도 많은 것 같았어요. 우와, 부모님이 그 맛집을 운영하신다고요?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저도 항상 이것저것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쉽지는 않지만 나중엔 사업도 하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옆에서 경험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쉽진 않아도 재미도 있고 돈 벌 기회도 되더라고요.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 어쩐지 반가운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머리도 좋은 것 같아 보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 하루하루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저는 나중에 부모님 사업을 제가 운영하게 됐을 때 함께 관심을 가져줄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남편이 싹싹하게 잘해서 부모님도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라 했는데
결혼을 한 후 보니 시어머니는 의외로 참 성과주의적이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돈을 벌거나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살 웃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 했거든요. 부모님이 유명 맛집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집안에 돈도 좀 있겠다. 참 잘 됐어. 나도 사업에 평소 관심이 많았거든.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둘이서 힘을 합쳐서 살면 돈도 벌고 가정도 잘 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 중에서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꾸 저에게 일을 관두라고 잔소리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한 분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집 밖에서 일을 할 거면 대기업 수준으로 벌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초부터 저에게 계속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아니 너는 어차피 물려받을 가게에서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냥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고 해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나중에 가게 물려받고 나서도 힘들게 직접 일할 거야.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돈만 받아야지. 내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괜히 너랑 결혼시켜준 줄 알아?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내 아들 내조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돈이 딸을 정말 잘못 가르치셨어. 어머니, 예전에는 저희 집안이 사업을 해서 잘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친정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 물려받으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일을 그만두라고 하세요? 남편도 어머님도 사업에 관심 많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는 네가 부모님한테 돈 좀 넉넉하게 받으면서 노는 공주님인 줄 알았지. 근데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서 일한다고? 그거 하지 말고 내 아들 내조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지금부터 일하러 다니지 않아도 어차피 그 가게는 네 것이 될 텐데 뭐하러 일하냐고 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관심이 있던 것이 저희 친정의 가게가 아니라 그 가게에서 나오는 돈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굉장한 권력인 것처럼 굴었어요. 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처럼 궁시렁거리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놓고 말도 못하고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제 목표를 이야기 드려도 시어머니는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죠. 관심사는 돈뿐이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가게도 사업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치듯이 말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친정가게에서 일하는 이유는 사업을 배우기 위함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번 시어머니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제 말을 무시했죠. 그러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현재 높은 월급을 받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는 월급에 불만이 없었고 사업주 딸인데도 월급이 적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3년 차들이 받는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일한 지 3년밖에 안 된 제가 친정가게에서 10년이 넘게 일한 이모님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 그냥 딸이라서 그렇다고밖에 안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제 월급에 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것인지 어느 날 또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구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야, 너는 네가 하도 일하는 척 하길래 사돈한테 돈이라도 많이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월급이 그게 뭐냐? 부모님 회사에 다니면서 그것밖에 못 받는 딸이 어디 있어? 진짜 답답하다. 너는 그렇게 쥐똥만큼 벌어서 뭐 한다고 매일같이 죽어라고 일하러 가는 거야. 네 남편 월급 알지? 네 월급이랑 비교해보면 너는 노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차라리 때려쳐. 집에서 네 남편 내조하고 아이나 낳아서 육아나 하라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알게 된 것도 싫었고 또 이렇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가 일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내 월급이 얼마인지 이야기했어? 시어머니가 나만 보면 저러시는 거 알면서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 당신도 정말 너무한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래? 너무하기는 당신이 장인 장모님한테 월급을 충분히 받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잖아. 그러게 엄마 말대로 아이나 낳자니까. 당신은 대체 뭐하러 친정에 가서 노동 착취당하고 있냐? 나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이는 내가 부모님 가게 운영을 좀 더 배우고 난 시점에 갖기로 했잖아. 이미 이야기했던 건데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노동 착취라니 진짜 너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가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내 생각이랑 내 계획 같은 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만 하잖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기는 내가 다니는 대기업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가게잖아. 나처럼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듯이 굴어. 그렇게 돈 조금 받고 일하러 다니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나도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집안일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집안일 전담이라도 좀 하란 말이야. 나 요새 승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잖아. 이런 말까지 나오면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싫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생각을 그대로 읊는 남편은 제 생각 따위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제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볼 생각 따위는 없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자꾸 친정의 가게를 돈 빼고는 낮춰보듯이 이야기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 가게가 남편이 대기업에서 벌어오는 월급보다는 훨씬 버는 돈이 많은데 그런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화가 났어요. 그러다 얼마 후 남편이 결국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한동안 침울해하고 집에서도 툭 하면 짜증을 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 안타깝긴 해도 위로를 건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이 승진을 못하자 시어머니는 또 바로 저한테 쫓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네가 월급도 그렇게 쬐끔 받으면서 집에 잘 안 붙어 있으니까 내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승진에 집중 못한 거 아니야. 그러게 진작에 그만두라고 했잖아. 네가 집에서 집안일도 다 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줬어 봐. 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앤데 승진을 못했겠니? 만약에 그랬으면 승진했겠지.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승진해서 누락된 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저도 안타깝지만 제가 일하러 다녀서 남편이 승진 못했다는 건 아니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 어거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왜 자꾸 말대답이야? 너 자꾸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희 친정집 가서 사업할 돈이라도 받아와. 내가 그 돈으로 사업이라도 해야겠다. 네가 안 할 거면 내가 사업해서 돈 크게 벌어서
내 아들 고생하지 않게 할 테니까 가서 돈 받아오란 말이야. 그 정도는 돼야 너랑 내 아들 결혼시킨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당장 가서 받아오도록 해. 시어머니는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소리라면서 박박 우겼어요. 갑자기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업할 돈을 친정에서 받아오라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그간 제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젠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한 말들 다 헛짚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듣고 흘려버렸는데 사업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서 뭘 그렇게 잘한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저나 저희 친정한테 자꾸 훈계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친정 돈으로 하겠다고요? 저희 친정에 돈 맡겨두셨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아서 이번에는 시어머니 말을 칼같이 끊어냈어요. 계속 받아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남편 승진 누락을 제 탓으로 돌리면서 사업 비용을 친정에서 받아오라는 말까지 하니 저도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이 드디어 승진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었으니까 분명 두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서는 저를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와서 저를 이전보다 더 타박하는 것이었어요. 봐라, 내 아들이 진짜로 대기업에서 승진했잖아. 그러니까 넌 더더욱 이제 할 말이 없지? 친정 가게에서 일하는 거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래도 그간 나중 내 말은 듣지도 않아서 눈꼴 시렸는데 이제 너도 버틸 이유가 없지? 아들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넌 집에서 아들 보필하면서 네 할 일이나 해. 그래, 내가 내 능력 증명했잖아. 근데 그것도 그건데 친정에서는 내 소식 들으셨어? 소식 들으셨으면 사위가 승진을 했는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무려 대기업에서 승진한 건데 내가 너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잖아. 돈도 많으신데 사위 축하할 겸 차 좀 바꿔주시나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센스도 없으신가 봐. 저는 시어머니의 난리와 남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용없을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 맞받아쳤어요. 당신은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승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차를 바꿔줘야 된다고? 승진 한 번에 차 한 대야? 그런 계산법이 대체 어딨어? 제가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또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불평을 했어요. 저는 너무 듣기 싫어서 그냥 귀를 닫고 있었고요. 근데 기어이 남편이 친정엄마께 본인 승진 사실과 자동차 사달라는 소리를 직접 했고 그날 친정아빠께 연락이 와서는 그래? 까짓거 사위한테 차 한 대 사주자. 우리 딸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데 차 한 대가 대수겠어? 사실 그런 소리 했다니까 좀 미워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승진했다고 하니 한 번 정도야 사줄 수 있어. 사위 혼자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너도 같이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근데 차 바꿔줘도 너 구박하면 그땐 아빠가 가만히 안 있는다. 알겠지? 가서 차 고르라고 해. 원래 남편은 국산차 중에 제일 비싼 SUV를 산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 가격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 국산차를 왜 사냐며 외제차를 뽑아야 수준에 맞다며 흔들으셨죠. 결국 친정에 내려가 자동차를 보러 갔던 날 남편은 기어이 외제차를 골라왔고 그땐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에 대판 뒤집은 뒤에야 국산차 그랜저를 선택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